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모델 시그니피컨스하고 뭐 굿니스 오브 핏, 즉 R 스퀘어에 대한 얘기였죠. 이 모델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는 뭐 T 테스트하고 F 테스트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리지듀얼 어널리시스, 잔차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모델의 가정을 확인하는 거였죠. 예,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가정은 뭐 세 가지 있었죠. Normality Assumption, Equal Variance Assumption, Independence Assumption.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의 문제죠. 그래서 뭐 Simple Linear Regression의 원리가 사실은 그대로 확장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만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이슈들이 좀 있어서요. 자,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봐오던 그 지도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이어서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간다.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소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보죠. 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에요. 영어로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런 수학식을 우리가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 y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가 x1, x2, xk까지 있고요. 그래서 어느 i번째 점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겠죠. x1i, x2i, xki에다가 yi까지 있는. 자, 이게 이제 i번째 어떤 관측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이 이제 알아서 하나 고르는 랜덤한 값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엡실론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그리고 여기 있는 베타 제로부터 해서 이 베타 k,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스퀘어라는 것은 unknown 파라메타죠. 그래서 영어로 unknown, 우리 알려져 있지 않은 오로지 신만이 알고 있는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메타다. 자, 그 얘기를 그냥 미지의 모수로 상수임이라고 이제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상황이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상황이냐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과 사무실에 벽을 짓는 데 사용되는 건식 벽체를 제조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은 그의 제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지금 drywall.csv라는 이게 건식 벽체라 그래서요. 말라 있는 벽. 그래서 이제 drywall이라고 이름을 붙인 파일인데요. drywall.csv에는 지난 48개월 동안에 매월 기록한 아래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자, 그래서 뭐 sales, permits, mortgage, apart vacancy, office vacancy. 그래서 뭐 월 평균 매출액, 건축 허가 건수, 5년 모기지 금리, 아파트의 공실률, 오피스의 공실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종속 변수인 월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y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개의 독립 변수인 건축 허가 건수, 모기지 금리, 아파트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 즉 얘가 이제 x1, x2, x3, x4가 된다는 얘기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종속 변수, 월 평균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고 그다음 뭐 유의성, 적합성 등을 평가해 보자. 이 모델의 유의성이라는 건 이제 모델 시그니피컨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T 테스트와 F 테스트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R 스퀘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 R 스퀘어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drywall.csv를 read CSV로 불러와서 drywall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CSV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이 CSV 파일을 자,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sales 이게 이제 Y라 그랬고 permit, mortgage, 아파트 vacancy, office vacancy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그래서 X1, X2, X3, X4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48개월 동안에 뭘 조사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나 봅니다. 그죠?
네, 하여튼 뭐 총 여기서는 지금 총 옵졸베이션의 건수가 2에서부터 25까지니까 24개를 지금 조사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불러와서요. 저 이제 헤드 함수 써가지고 앞에 있는 6개의 행만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요렇게 쭉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6개니까 요 220까지 요까지 정보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이제 x하고 y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x하고 y하고 산점도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떤 관계에 있는구나 그래피컬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x1, x2, x3, x4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산점도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러한 지금 5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 그림을 보여줄까요?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예.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가 없고 두 개씩 골라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pairs라는 함수를 쓰면 산점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sales니까 얘가 이제 y고요. 얘가 x1, 얘가 x2, x3, x4라는 말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느냐? 세로축이 y고 가로축이 x예요. x1이에요. 자, 그래 둘 간에는 뭐 이런 관계에 있다. 막 그렇게 지금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어요? 세로축은 x1이고요. 가로축은 x4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이 가로축이 뭐라고? y가 되고요. 세로축이 뭐라고? x3가 되겠구나. 자,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여러분 이해된다면 사실은 이 정보나 가로축, 세로축 바꾸기만 했지 정보는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보나 이게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쪽에 있는 것만 살 대충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나머지 다 똑같은 정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요쪽만 보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걸 보니까 제 눈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요런 좀 선형의 관계가 있구나. 얘는 즉 x1하고 y하고 관계가 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또 대충 다른 건 별로 관계 없어 보이고 이게 좀 그래 보이네요. 즉 x3하고 y가 어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좀 대략 한 이 정도? 한 요 정도? 아, 이게 x1하고 x3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눈에 드러나고 나머지는 별 관계 없어 보여요. 자,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일단. 자, 지금은 별로 이게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뭔가 대단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충 x1하고 y하고 관계가 있고 x3하고 y하고도 관계가 있고 x1하고 x3는 좀 반비례의 관계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소환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시 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린다. 함수 pairs를 쓰면 자, 이런 산점도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기식을 추정해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1i 더하기 더하기 베타 일반화 시키면 베타 kx ki 더하기 엡실론 i. 자, 이런 수학 모델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 0, 베타 1, 베타 k 이런 거는 신만이 알고 있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야죠. 자, 추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0부터 베타 1을 추정하자. 원리는 뭐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똑같습니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슨의 원리하고. 즉, 엡실론 i의 스퀘어를 다 더해서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식에 의하면 요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엡실론 i는 다름이 아닌 yi에다가 나머지 쫙 빼가지고
찾으면 엡실론 i다. 자, 그것을 이승해서 다 더한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함수 sum of square라고 부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 값 내가 다 알고 있고 y 값은 내가 이제 관측치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는 것은 베타 0, 베타 1, 베타 2, 다다다 베타 k만 모르니까 이것은 이런 베타들에 관한 함수다.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미니마이즈 될 수 있도록, 최소가 되도록, 자,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베타 0부터 베타 k까지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진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사용한 에스티메이터, 베타들의 에스티메이터죠.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 부를 거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hat을 쓰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추정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타들의 추정량을 정했고, 이제 추정치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숫자로 나타날 텐데. 자, 그러면 최종적인 y를 추정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y hat은 요렇게 그냥 우리가 추정해낸 위에서 찾아낸 이 베타 hat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학식을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x만 있으면 y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잔차 리지듀얼이라고 불렀던, 리지듀얼은 뭐죠? 자, 우리가 e로 표현했었죠.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y와 y hat과의 차이. 근데 y hat이 이제 이거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x하고 y 우리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베타 hat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뭐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다면 리지듀얼이 n개가 내 손에 이제 주어지게 되겠다. 그렇죠? 저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자, 우리가 lm 함수, 이게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는 말에 어떤 앞자를 떠가지고 이게 누군가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예요. 샘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모두가 리니어 모델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먼저 이 데이터가 드라이월에서 가져왔다. 아까 우리가 드라이월이라는 곳에 이제 read.csv로 drywall.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drywall에다 넣었잖아요. 그 오브젝트에다가.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서 지금 찾아라. 뭐를? 세일즈라는 거 찾고, 세일즈가 y죠, 한마디로. 자, y를 물결무늬 다음으로 설명하라. 펄밋이 x1이고 몰기지가 x2고 이게 x3고 이게 x4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에는 그 칼럼 이름이 이제 permit, mortgage, 아파트 vacancy, office vacancy라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다 더하기로 되어 있구나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y를 x1, x2, x3, x4로 설명을 하라라고 해서 이미 요렇게 해서 요건 요 결과를 이제 linear model fit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넣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돌아가서 이 linear model object라는 곳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고 나서의 아주 많은 정보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냥 그것만 쓰고 엔터 때리면 대충 심플한 버전으로 네가 지금 리니어 모델을 했다. 세일즈를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모델이었고 이런 변수들은 전부 다 드라이월 데이터에서 가져왔다. 그래 놓고 간단한 버전의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베타 0 햇이고요. 베타 1 햇, 베타 2 햇, 베타 3 햇, 베타 4 햇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수학 모형은 회계식은 마이너스 27.643 더하기 3.658 x1 더하기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1.549 x4라고 하는 수학식을 얻은 거죠. 자, 이게 이제 회계식입니다. x와 y와의 x들과 y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계식이다.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만약에 x1이 x2가 x3가 x4가 만약에 그 값이 76, 40이면 뭐라고 예측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이 y 햇은 해놓고 수학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76, 4, 10이라는 걸 이제 이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뭐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면 이거 엔터 때리면 자, 프리딕트 함수 썼네요.
이거 R에서 이제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지. 이제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predict.lm 이라고 치고 우리가 만든 그 수학 모델 이 안에 집어넣었네요.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건데 수학 모델 이 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x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이런 형태로 넣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렇고요. 자, 이게 얼마다? 이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256.9953이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이 1은 뭐냐? 자, 이게 1은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렇게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1번의 트라이고 만약에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 60 요렇게 C 컴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또 C 컴바인하고 5라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5 뭐 그다음에 C 컴바인에다가 여기다가 뭐 13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다가 6, 5, 3.5, 13에 대한 두 번째 y 값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두 번째 결과가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다 컴마 뒤에 찍어야겠죠. 자, 요까지. 자, 거기까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수학식을 구하는 것을 순식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R로 그냥 그 구하는 것은 데이터만 집어넣고 R 코드 쓰면은 수학식이 얻어진다. 그게 얻어지면 이제 뭐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떤 이 세상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모델 시그니피컨스 테스트하고 굿니스 핏에 관한 얘기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겠습니다. 자, 요 판서는 제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다 설명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부터 볼 것은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련된 것만 볼 겁니다. 모델 시그니피컨스에서 T 테스트라는 건 뭐였어요? 각계 전투로 이 가설, 이 가설을 즉 하나씩 요 하나씩을 0과 같냐 안 같냐 테스트하는 거였죠. 자, 뭐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석은 뭐냐, 이거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다 얘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 F 테스트는요, 이 모조리가 0이냐 아니냐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F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같은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게, 자, goodness of fit의 어떤 그 지표로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자, 결정 계수라는 거였죠. 우리가 이제 R 스퀘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R 스퀘어를 그대로 여기서 R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생겨요. 활용하는데 문제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뜯어 고쳐서 adjusted R 스퀘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다. 요렇게. 자, 요 얘기를 이제 좀 새롭게 나오는 거죠. 또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T 테스트 하는 것부터 할게요. 자, 모형의 유의성 검정.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수학 모델이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이것을 개별 독립 변수별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말로 설명한 건 보시고요.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자, 가설이 뭐냐? 베타 J가 0이냐 아니냐. 하나하나의 변수가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정하는 거고요. 검정 통계량은 규모 과세 사실일 때 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데요. 자, 요러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러한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찾았어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좀 바뀐 거죠.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요런 걸 찾았다.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자, 그럼 얘기 끝난 거지. 가설 검정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있죠. probability distribution 있죠. 그러면 늘 하는 그 T 테스트의 프로시저를 따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P 밸류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자, 귀무 가설이 기각이 된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니면 무슨 얘기야? 그 J번째 변수가 Y를 설명하는데 참 유용한 애더라. 중요한 애다. 이 X sub J가.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유용하면 이제 수학 모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0이라 베타 sub J가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베타 sub J가 Y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니까 내 수학 모델에서 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싶을 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 이 전반적인 유의성 하려고 이제 F 테스트 한다 그랬는데, 모든 베타 J가 0이다. 자, 요게 가설이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자, 그때 이제 F 테스트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검정 통계량과 표본 분포를 이제 우리가 지금 볼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러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sum of square, sum of square regression, sum of square error, sum of square total. degree of freedom은 여기는 k이고 여기는 n-k-1이고 n-1이더라. 여기는 mean square statistic을 적어 놓는 거였죠. mean square regression, mean square error. 그 다음에 F test statistic. 자,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자, 어떻게 찾았냐면 방금 이 아노바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노바의 해석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규모 가설이 사실일 때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이걸로 하기로 했다. 자, 이 얘기나 같은 거죠.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한 게 이게 되고,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한 게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거 나누기 뒤에 하면 요게 되는 거였죠. 자, 그때 이제 F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결국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있고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이 있단 말이에요. F 디스트리뷰션이고 자유도는 K하고 N-K-1. 요거하고 요게 자유도더라. 자, 그러면 이제 F 테스트의 일반적인 프로시저하고 똑같잖아요. 예, 늘 가설 검증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odel Significance Test는 우리가 막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모형의 적합성, 즉 Goodness of Fit을 한번 보자는 거지. Goodness of Fit의 정도를 얼마나 나의 수학 모델이 데이터를 잘 들어맞고 있느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때 R 스퀘어를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Simple Linear Regression에. 즉 Y의 변동성을 나의 수학 모델이 설명하는 비중, 즉 몇 퍼센트나 Y의 변동성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게 R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계수 R 스퀘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유의할 점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 단순 회귀 모형과 달리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회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게 바로 다중회귀 모형이죠. 자, 여기서는 이 R 스퀘어의 해석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어떤 해석, 뭘 유의해야 되느냐. 자, 바로 이 얘기예요. 모형에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즉 x가 뭐 x1, x2, 뭐 x 뭐 100까지 한다. y를 설명하는데 x1에서 x 100까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x를 99까지 사용한 모델이 있고, 자 1번 모델은 이런 거고요. 자, 다시 그냥 좀 더 심플하게 하면 1번 모델은 요까지만 사용하겠다 그랬어. x1, x2, x3. 자,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y를 x1, x2, x3에다가 저는 x 4번까지 한번 고려해서 수학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정 개수의 값은 항상 증가한다. 자, 우리가 그냥 앞에서 공부한 이 R 스퀘어는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좀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수학 모델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피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R 스퀘어가 큰 게 더 좋은 모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무조건 독립 변수가 이렇게 더 숫자가 많으면 하나 더 추가됐잖아, 왼쪽보다. 그러면 무조건 2번 모델이 R 스퀘어가 크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문제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Y가 뭐 유가다. 기름의 가격이다. 자, X1은 뭐 중동의 정치 안정성을 X1이라고 부릅시다. X2는 뭐 미국의 쉐일 가스, 우리 쉐일 가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쉐일 가스를 확 시장에다 풀면 중동 기름값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X3는 한국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 경제가 자꾸 성장하니까 막 공장도 새로 짓고 하니까 기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 자동차도 많이 타고 하니까 기름 더 필요하고.
자, 만약에 그런 뜻의 변수다.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중동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셰일가스 매출량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전부 다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예, 한국에다 기름 팔 때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야.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한 Y, X1, X2, X3에다가 X4가 뭐냐면 뭐 전혀 예를 들어 상관없는 건 뭐 할까? 우리 동네 아파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뭐 신발 치수의 어떤 평균값, 오늘 봤을 때 평균값, 내일 봤을 때 신발 치수의 평균값, 아이들의 신발 치수의 평균값하고 유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Y를 설명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를 가지고 와서 수학 모델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R스퀘어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거를 그냥 얘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세 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Y를 X1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X1하고 2를, 즉 더 변수가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추가돼 가지고 많은 모델이 R 스퀘어가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이걸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 그래서 수정된 R 스퀘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djusted R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adjusted R 스퀘어는요, 우리 그냥 R 스퀘어가 뭐였어요, 이게? R 스퀘어가 sum of square total 분의 sum of square regression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였는데, 자, 이 말은 사실은 또 이거죠. 1 빼기 sum of square total 분의 sum of square error였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자, 이 식이,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sum of square error의 자유도를 이렇게 위에 나눠줬고요. sum of square total의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을 나눠줬더니 이제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지금. 자,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식. 지금 엔터 때려가지고 글씨 들어와 버렸는데요. 자, 밑에 있는 글씨 지금 보지 말고, 야, 이것만 보세요. 자, 이 수학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자, 이 수학식의 의미가 Y를 설명하는데 X1, X2 있는데 자꾸 뭔가 계속 쓸데없는 변수를, 쓸데있는 변수일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변수일 수도 있죠. 하여튼 변수의 숫자, 독립 변수의 숫자를 증가시켜서 이 K라는 값이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K가 커졌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K가 커지면요, N 빼기 K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작아져. 즉, 요거는 지금 분모에 있는 거니까 요 괄호가 작아지면 요 네모 값이 커지겠지. 그러면 이 네모 값이 커지면 1에서 빼는 것에 이 분수에서 분자가 커졌으니까 이 통째로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럼 결론은 다시 K가 커짐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adjusted R 스퀘어가 작아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야, 너 자꾸 쓸데없는 Y를 설명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자꾸 X를 네가 막 추가해서 가져오잖아. 그래서 너 K를 늘리잖아. 그러면 너 내가 페널티를 주겠다. 자, 일종의 페널티의 개념이야. 벌금을 주겠다. 벌과금을. 그래서 이 지표의 값이 작아지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 별로 쓸데없는 X 추가하지 마라. 자, 이런 메시지를, 그런 철학을 담은 수학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말을 그냥 글로 적어 놓은 거야. 이 K가 커지면 요 adjusted R 스퀘어가 작아진다. 근데 무조건 K가 하나 늘었다고 adjusted R 스퀘어가 무조건 그렇게 막 엄청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작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작아지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독립변수를 갖고 왔을 때. 정말 중요한 독립변수를 갖고 오면 y를 설명할 때, y를 피팅할 때 더 좋겠죠. 그러면 adjusted R square가 감소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수정된 R square라는 개념은 나중에 어떤 사람, 1번 사람은 야 y는 나는 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으로 나는 이게 수학식을 만들어 볼게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그러니까 지금 베타값 뺄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y를 설명하는데 x1만 사용하겠다는 사람, y를 설명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x1과 x2를 사용하겠다는 사람, 혹은 뭐 x3까지 사용하겠다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x1, x2, x3에다가 뭐 x4, x 뭐 5까지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사람 다 있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에 놓이냐면 어떤 수학 모델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 후보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선택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R-스퀘어는 그게 안 돼. R-스퀘어는 무조건 3번이 제일 좋아. 하지만 adjusted R-스퀘어가 제일 높은 것은 다른 스토리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 R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이느냐. 아까 우리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고 저 lm.fit이라는 곳에 오브젝트에 다 넣었잖아요. 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정보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summary라는 함수를 때리면 이렇게 딱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는 사실은 뭔가 더 있는데 제가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냥 점점점으로 찍었습니다. 요 사이에 뭐가 좀 더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지금 봐야 될 것은 요 파트하고 요 파트예요. 지금 봐야 될 것은. 자, 특히나 어디를 봐야 되냐? 제가 이 박스 쳐놓은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intercept, permit, mortgage, 아파트 vacancy, office vacancy 나와 있고, 여기 estimate라 해놓은 거 보니까 얘는 베타 0 hat, 베타 1 hat, 얘는 베타 4 hat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y hat은 뭐 어떻다, 마이너스 27.6 더하기 3.65 뭐 81 x1 더하기 해서 제일 마지막에 1.5487 x4라는 수학식을 찾았다는 거지. 여기서 요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1을 위한 거, 이건 x2, 요는 x3, 요는 x4니까 그때의 t-테스트에 t-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나오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기 위한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계산됐고 p-밸류가 나왔다는 거지. p-밸류. 그러니까 t-테스트의 결과를 보니까 어떤 변수가 유의미해요. 여기 별표 찍어 놓은 거, 이런 거 아주 작은 값.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0.05에서 하면, 즉 x1하고 x3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f-테스트 아노바 하는 거 했으니까, 자, 귀무가설 베타1, 베타1은, 베타2는, 베타3는, 베타4는 모조리 0이냐? 라고 물었을 때 p-밸류가 엄청 작죠? 아니다. 모두가 0은 아니다. 모두가 0이라 볼 수 없다. 자, 이걸 모두가 0이라는 걸 기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f-테스트 먼저 봐서 모두가 0이냐? 만약에 모두가 0이면 지금 우리가 permit, mortgage, 아파트 vacancy, office vacancy라는 정보를 가지고 세일즈를 예측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전혀 이건 잘못된 시도고 다른 변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리젝트가 됐잖아. 그럼 리젝트 되면은 그럼 모조리 0이 아니고 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 그럼 어떤 놈이 중요하고 어떤 놈은 0이라고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쪽으로 아까 방금 t-테스트의 결과를 이제서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0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x2하고 x4는 0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네, 지금.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x1하고 x3의 변수만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멀티플 R 스퀘어드 해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R 스퀘어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줘. 그냥 그 공식 그대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나중에 모델 간의 비교를 할 때는 adjusted R 스퀘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adjusted R 스퀘어를 보려고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adjusted R 스퀘어 적어놨지 않습니까? adjusted R 스퀘어는 0.9014다. 사실은 현재 그냥 이 모델 하나만 돌려가지고 adjusted R 스퀘어가 얼마다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adjusted R 스퀘어가 사용되려면 여러 모델들을 비교할 때 제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다 했어요. 자, 이때까지 배운 거를 그냥 뭐 일종의 제가 연습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그냥 예제입니다. 예제.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R 코드는 제공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보여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서 다 R 코드 제가 다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문제 설명만 좀 해볼게요. 자, 이 R 프로그래밍에서 교육의 목적상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이 있어. 그게 이제 스위스 데이터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몇 년도에 뭐 스위스의 뭐 47개 프랑스어권 지방에 대한 표준 출산 지표와 사회 경제적 지표를 조사한 것이다. 그 지표가 이 밑에 있는 이런 겁니다. 표준 출산율을 fertility라는 변수로 이름을 붙였고요. 나머지는 뭐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야. 이런 게 뭐 agriculture, 농업에 종사한 남성 비율, examination, 육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징집자 비율, education은 교육 초등학교를 초과하여 교육을 받은 징집자 비율, 카톨릭 신자 비율. 그 다음은 enfant mortality라고 적었죠. 그러니까 출생했지만 1년을 못 넘긴 신생아 비율.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걸 조사했다. 자, 이 자료는 다음에 6개의 변수와 47개의 관측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각 변수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백분율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부 다 퍼센티지로 나타나 있다. 자, 질문이 facility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해라. 자, 이게 y래. 자, 이게 y야. 나머지 5개 변수 agriculture, examination, education, catholic, enfant mortality를 독립 변수로, 즉 x1, x2, x3, x4, x5. x가 5개고 y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하여 해석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뭐 R 스위스 데이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 뭐 예제가 막 블로그에 나오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있을 겁니다. 자, 그거 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개별 독립 변수별 유의성을 판정하라. 각각의 변수별 x1, x2, x3, x4, x5 각각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 이게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요. 아까 T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란 얘기지. 전반적인 유의성,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5까지가 다 0이냐? F 테스트 하란 얘기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고, 일단 R 스퀘어가 모형의 설명력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R 스퀘어가 즉 sum of square total 분의 sum of square regression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라. 이게 몇 퍼센트 나오면 y 값의 변동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5개의 독립 변수가 몇 퍼센트를 해석하고 있더라. 이렇게 일단 리포팅을 하면 돼. 지금은 adjusted R square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모형의 설명력은 R 스퀘어가 맞습니다. 잔차 분석, 이거 residual analysis 하라는 얘기지? residual analysis. 우리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전 동영상에서. 그래서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라. 모형의 가정 뭐 있었지? 3개. normality assumption, equal variance assumption, 그 다음에 independence assumption. 요거를 판단해라. 어떻게 뭐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잔차 산점도 구하란 얘기지. 이거 잔차 산점도 구해가지고 한번 봐라. 산점도 얘는 QQ 플랫 그려가지고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좀 해봐라. 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새로운 독립 변수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자, 얘가 x1, x2, x3, x4, x5인데, 자, 얘가 y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관측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새로운 관측지가 이렇게 있고, 자, 그때 이것을 예측하라. 이 y-햇을 구하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자, 그러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해서 회귀식을 일단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예제했잖아요. 프리딕트 함수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오케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동일한 스위스 자료에 대해서, 자, 똑같은 데이터셋을 주고, 다음에 모형이 3개가 있는데, 어느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를 판단하라. 그래서 저 뭐 x1, x2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다 동일한 fertility라는 y를 가지고 얘는 이거 사용했고요. 얘는 이거 사용했고 얘는 이거 사용했어요. 만약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겠느냐 이 물어봤어. 그거 어떻게 판단하죠? 첫 번째 모형으로 회귀 분석한 다음에 adjusted R-square를 보는 거야. 첫 번째 모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에 또 adjusted R-square를 보고요. 세 번째 모델에 adjusted R-square를 봐서 제일 큰 거 선택하면 되겠지. max가 어떤 거냐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이 셋 중에는 제일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겠죠. 각자 R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오늘 강의했습니다. 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떤 확장판이고요. 뭔가 조금 독특한 면이 하나 있었죠. adjusted R-square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R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론적인 내용을 다 이해했으니까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만이 가지는 또 독특한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결 방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